러시아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이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at we had in Alaska. There was no agreement in Alaska. Там не 알래스카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잘하고 있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앵커리지에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알버트가 모두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워싱턴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전환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전선이 아니라 깊은 후방에서 격파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것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특정한 목표, 즉 서방 군사교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림반도 대규모 작전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평화 협상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림반도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 프랑스에서 열린 바로 그 G7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킴부른 사주에 개양되었고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전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있었고 이른바 크림 당국은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에 이어 부정의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크렘린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인용하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지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성공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기회의 창을 만들었지만 이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최대한 빨리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 모두가 서방 전체가 함께 모스크바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육군은 해상 군사 훈련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마구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드론은 한대 크린대교와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문입니다. 이제 모든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봅시다. 이 뉴스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하루 만에 러시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인들까지도 놀라게 했습니다. 거기서 마침내 처음으로 러시아인들이 거의 1년 동안 주장해왔던 앵커리지 정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인정이 행정부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체의 이런 공개적 인정은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분명히 마쿠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바로 특정한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례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히 G7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와 그의 팀의 입장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방위군 덕분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깊숙한 곳을 대규모로 공격하며 크림반도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만찬 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매우 열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더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들에게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트럼프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 차관 제레미 레빈이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고착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승자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도 이전 몇 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겨울을 기다렸고 그때 러시아군이 활동을 늦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공세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 영방이 추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레빈은 또한 어려운 겨울 환경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상황의 흐름을 바꾸고 러시아 영토 내의 인프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기본적으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현재 세계 시장에 석유 부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강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행동이 이 제재 도입이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유럽 얘기도 해보죠. 잠깐 이야기를 벗어나서 유럽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또 하나를 압류했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압류.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같은 유조선을 압류한 영국 측은 그 압류한 유조선에 실린 석유를 그냥 팔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이 석유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야만적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어떻게 봐도 그는 모든 걸 잘 해내고 있어요. 적어도 버티고 있고 양쪽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이터와의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용감하다고 덧붙이며 그에게는 인용하자면 훌륭한 장비,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진정한 전사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순자처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잘하고 있고 적어도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저는 그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트럼프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와 만났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그런 만남이 아예 없을 거라고 썼었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크게 고무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군요. 러시아 인프라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데 푸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더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취재원들은 이제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모스크바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고 키이우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젤렌스키는 G7 정상회의에서 파트너들이 약속한 지원을 받으면 키이우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신속히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크림반도 작전이 러시아로부터의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 작전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고 모스크바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전, 특히 크림반도에 대한 작전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G7 파트너들과 합의한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그리고 이것은 파트너들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러시아가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임시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와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의 전쟁에 기여하는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러시아의 공격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즉 젤렌스키가 결국 비밀의 베일을 조금 걷어낸 셈입니다. 레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힘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조건을 만들어내어 무장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도 이 모든 것에 동의한 것 같고 심지어 트럼프도 논쟁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들어봐요. 젤렌스키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키자면 2025년 2월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카드가 없고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으며 이렇게 강력한 러시아와 전쟁이 가능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들어봐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파격하는 데서 거두는 점점 더 커지는 성공을 키예프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러시아인들은 정말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봐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후방을 괴롭히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평균적인 러시아인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에 따르면 전선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인프라를 더 강하게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와 정부에 우크라이나 공격 피해를 완전히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처음으로 파트너들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행동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횟수를 크게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밤 드론이 케르치의 유류 저장소와 카프카스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반도 내 연료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케르치 해협의 페리운항도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밤 세바스토폴, 알루시타, 아르면아츠크, 크라스노페레보독, 플리콥스크, 잔코이 등 크림반도의 상당 부분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6월 23일 밤에는 소베치키 지역의 나소스나야이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고 6월 24일 밤에는 세바스토폴의 발라클라바 화력발전소가 공격을 받아 도시 전체가 완전히 정전되었습니다. 케르친 화력발전소, 자파드니 크림 변전소, 그리고 러시아 우주군의 레이더 기지가 위치한 아이페트리산 일대에서도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모스크바주 두브나에 있는 우주통신센터를 공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의 이른바 우주통신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아이페트리 산에서 여기 이 웨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사용되는 스타링크를 방해하려 했고 두브나에 있는 그 우주통신센터는 사실상 러시아인들의 손에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라즈돌 노예 마을 근처에 부크림 운하를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남부 방향의 군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적 동맥입니다. 이것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군이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킴부른 사주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방위군 지역사령부에서 이 깃발이 나부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화력 공격의 결과로 남부 방위군이 킴부른 사주에 파란색과 노란색 국기를 개양했고 러시아 점령군은 점령하고 있던 위치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한 병력의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점령군은 방어선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탱크가 결국 잔코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중에 크림 점령 당국이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 축소를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크림 수장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비상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오가는 열차 수가 하루 14대에서 7대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7대의 러시아발 열차조차 이제는 심페로폴, 세바스토폴, 예브파토리아까지 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는 전부 케르치까지만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더럽고 악취나는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크림반도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선조는 크림반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죠. 휴양지 시즌이고 모든 게 멋지다고 합니다. 휘발유가 없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선전의 음모이며 우크라이나가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케르치 다리 방향으로 6월 24일 플래넷 래브스의 위성 사진이 엄청난 수의 승용차가 몰려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다리 앞의 검문소에서부터 이바노프카 마을 지역까지 10km가 넘는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 1,500대의 차량, 임시 점령된 크림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점령군은 자신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다리의 통행을 정기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항공 시스템의 작동이나 해상 드론 공격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상 드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필리핀에서의 4월 훈련 중에 미국 특수부대가 처음으로 태역한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해상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수상 드론을 처음으로 시험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되어 러시아 연방 흑해함대에 치명적인 효과를 보인 마구라급 무인정과는 다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해상 드론이 이제 미국 군대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구라 기체는 러시아 연방 흑해함대의 군함 약 1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공중 표적을 타격한 최초의 해상 무인기가 되었습니다. 최신 모델에는 2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바로 이런 무인정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크림반도 타르안 쿠트곳 인근에서 러시아의 미-8 헬리콥터가 격추되었습니다. 2025년 5월 노보로시스크 근처에서 드론이 미사일로 수호이 30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정보는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제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에 어떤 신화적인 합의에 근거해서입니다. 지난해 8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렘린은 거의 1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과 뭔가를 합의했다고 모두에게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른바 앵커리지 정신이 존재한다거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관한 비밀 합의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직 유럽만이 이 어떤 비밀 합의의 결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죠. 거의 1년 동안 러시아인들은 물론 이 신화적인 합의의 본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침내 우크라이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앵커리지의 정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에 따르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에서는 전쟁 종식 제한만 논의됐을 뿐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르코 루비오의 인용문입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맺었다는 이른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제안만 있었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전쟁은 끝났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미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가능한 종전을 위해 모든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측은 강한 부인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크렘린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 특히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다는 보도를 믿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예프 인디펜던트와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 언론을 믿을 수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얼마 전에 트럼프 씨가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끝난 후 다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워싱턴과의 관련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페스코프가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 이후 정말로 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는 페스코프의 말처럼 워싱턴과의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가 다시 한번 푸틴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만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억누르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도 다시 한번 모스크바가 아니라 키예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입장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이 유럽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병든 자아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가 키예프에 압력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멈추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술조차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러시아에서 점령군이 전선에서 대규모로 진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행동은 이러한 주장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드론이 그들에게 새로운 군사 전략의 정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체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 키예프의 주요 목표는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서 러시아 연방을 격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방 군사 교리에서는 이것을 항공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러시아 전선을 지원하는 보조 기능을 파괴하고 교란하며 주의를 돌리고 지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군은 중거리 무인기를 사용하여 지휘소, 통신선, 탄약 및 연료 창고, 무인기 통제센터, 물류센터, 예비병력 등을 타격합니다. 이와 동시에 키이우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심층 타격의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어디에 방공망을 배치하고 어떤 곳을 노출된 채로 둘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젤렌스키는 전날 러시아가 실제로 방공망을 모스크바로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전역과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선, 중요한 군사 및 에너지 시설들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전선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방위군도 단거리 드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규모로 본 적이 없는 작전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현재 키이우가 모든 영토를 탈환하는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간 단계는 아주 간단하게 불립니다. 바로 비무장화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군사훈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 본토에 있는 자국 군대에 보급을 하기 위해 사용해온 합병된 크림반도의 비무장화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군은 최근 크림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뿐만 아니라 케르치 해협 주변의 에너지 인프라와 방공 시스템에도 일련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프케 함대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이전에 러시아군이 크림에서 자국 함정을 철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이 바로 트럼프 팀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용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우위와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협상력을 약화시킵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패트리온 플랫폼에 있는 저의 비공개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주세요. 그곳에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공개 커뮤니티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에 제가 답변해드리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비공개 스트리밍도 계획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동해서 테트리온을 구독해주세요. 만약 이 채널의 활동을 한 번만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